네, 아직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결과물을 안겨줄 만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그런 종목을 더 잘 봐주시는 분이죠.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오늘만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런지? 지난주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라캐스트 관련해서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가 기준으로는 40% 가까이 되는 상승세,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는 저희 잠금 해제에서 처음 봐주셨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 개장 때도 봐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한라캐스트는 상장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고, 뭐 저를 돋보인다기보다는 이런 종목을 말할 수 있게 해준 잠금 해제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휴머노이드와 관련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과 관련된 회사는 이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좀 처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별 반응 없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더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1차적인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고, 근데 한 가지 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1개월 락업 물량이 해제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두신다면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셨으면은 좀 비중을 줄여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고 주가가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주가 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체크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장 또 헤드라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FOMC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파월에 염두에 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한다. 이렇게 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나 B컷 가능성 어느 정도로 짚히고 있을지 일단은 25bp 정도로 가늠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은 금리 인하가 돼야 오히려 좋은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계속 늦다, 너무 늦다, 그리고 25bp가 아니라 50bp B컷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거듭해온 뉴욕 증시가 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일종의 경계감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또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의 시각은 어느 종목으로 향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하와 밸류에이션인데, 한세실업이 어쨌든 이 섬유라든지 의료 쪽인데 금리 인하와 어떻게 엮어서 좀 메리트를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2009년도에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인적 분할해서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그렇게 지금 위치해 있고, 그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 유통되는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갭이라든 이런 유명 브랜드와 백화점, 월마트, 타겟 이런 데에 지금 대형마트 체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30개 이상의 바이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력 품목은 우리가 니트로 알려져 있는 셔츠 의류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웨어, 캐주얼 의류 등이 있는데 총 10개국에 26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기업을 이제 미팅을 하면서 들었었던 처음 듣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니카라과 같은 IT 이런 것도 있고, 엘살바도르나 우리가 알만한 미국 같은 데도 지금 같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의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71%나 감소하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1,000억 원대 매년 이제 이익을 냈었던, 영업이익을 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뒤에서 밸류에이션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PER이나 PBR이나 지금 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BR도 지금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찌됐든 이 회사가 그러면 왜 수익성이 부진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종료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됐고요. 그리고 주문 수량이 감소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베트남 공장을 지으면서 또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원가율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관세까지 생기니까 이 회사에는 도대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는 또 관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탑2의 의류 OEM, ODM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동남아에서 57%, 중미에서 지금 43%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세 실험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처럼 수익성이 대부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과거 대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동사는 고객군 확대와 미국 관세 피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과 일본 이런 해외 바이어 발굴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소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수직 계열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회사가 미국 섬유 제조업체도 지난해 9월 텍솔린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사가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니트웨어보다는 이제 액티브웨어가 고기능성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문제로 이렇게 좀 지적이 되어 왔었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니트웨어류보다는 조금 더 기능성 소재에 집중을 하는 전략, 이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면서 어디서 우리가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좀 좋은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단기 순이익은 영업의 비용이나 이런 수익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또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본격적인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3년 동안의 뭐 역성장, 올해 하반기 관세 영향 그리고 아까 안 좋았었던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더 안 좋을 게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준비한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10년간의 영업이익과 미국 기준금리를 비교해봤을 때 금리가 이제 역의 관계거든요. 완전히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는 회사 수익이 잘 되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실적이 꺾이는 이게 동행할 수는 없고 이제 후행의 개념인데 22년 차트를 보면은 실적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옷들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 올해까지는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고 결국은 일단 일반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니까 이런 회사가 만드는 옷들을 많이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보면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회사가 최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라는 건데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 계정에 전입시키면서 향후 배당을 실시할 때 전입한 규모까지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안 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이 회사는 6년 동안 매년 거의 200억 원 가까운 현금 배당을 한 또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모두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단기보다는 좀 중기 이상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이상으로 좀 시간을 잡고 바라보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짚어주셨네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 이제 가격 라인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더 나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뭐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잡아보는 거 괜찮을까요? 네, 중기상을 보면은 뭐 1,500원에서 1,700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지만 리스크 주의 구간은 9,000원 정도로 짧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살펴봤고요. 13,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9,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꾸준히 추적해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충훈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